평소에 혈압도 괜찮으신 분인데 요즘 따라 갑자기 좀 피곤이 도는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시거나 또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심장이 평소보다 너무 빠르게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그렇거나 또는 소변을 보는데 유독 색깔이 더 노랗고 냄새도 조금 더 지독하게 나는 것 같아요. 또는 피부 탄력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증상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증상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요, 내가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셔주시면은 앞서 이야기 나눴던 이런 증상들을 생각보다 쉽게 조금 더 개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탈수 이야기 나온 김에 물 한 잔 한 모금 마시고 갈까요? 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물이라는 건 내가 목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목 마르기 전부터 마셔줘야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마시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런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날까? 좀 수치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대략 한 70%의 수분으로 차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성인의 경우는 한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분, 내 몸에서 1에서 3%만 부족해도 굉장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수분 부족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이런 내용 지금 얼마나 계시고 1300분이 넘게 계시네요. 여기 계신 1300분이 넘게 계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뉴스를 보든 옛날에 TV 프로그램을 보든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듣든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 그대로 수분이 이 정도만 부족해도 내 몸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진 않을까, 습관처럼 마시진 않을까라는 것, 그걸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수분 섭취라는 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잘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전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머니가 하신 요 말이 너무너무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학생들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할까? 마치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너무 자주 들었다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도 알겠고 중요한 얘기인 것도 알겠는데 어느 순간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분 섭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철만 되면 이렇게 정부 안내 문자에서도 뉴스에서도 TV 방송에서도 아니면 이런 강의에서도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너무 자주 들었다 보니까 맞는 얘기인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적이 많지 않았나. 하지만 그렇다고 수분 섭취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리더님들이 조금 더 수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물을 자주 드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1%가 부족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한 20분 정도 강의 진행했는데요. 아직 좀 졸린 분 많이 안 계시죠? 혹시 졸린 분 계실까 봐 잠 좀 끼라고. 우리 여름철 핫하게 제가 한번 우통 한번 까봤습니다. 저 맞고요. AI 아니고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한 허일무 강사 맞고요. 준비 좀 끝났나요? 좋습니다. 제가 이걸 왜 사진을 굳이 공개를 했냐. 리더님들의 잠도 깨울 겸.
자, 요 내용은 잊지 마셔라 하는 의도로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임효진님 손 드셨어요. 지금 박수를 쳐주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고혜영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1%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가? 직접 우리를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평소 체중이 74kg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수분이 한 60% 정도 된다 그랬죠. 성인의 수분 비율이. 그럼 제 몸에 지금 한 52kg 정도의 수분이 지금 차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52kg 정도의 1%, 몇 밀리리터죠? 대략 520ml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부족해도 수분이 정말 부족하니까 물 많이 마셔야 돼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누구님, 우리 몸에서 1%만 부족해도 수분이 진짜 많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1%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1%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 평소 체중이 74kg 정도가 되는데 이 성인의 경우는 60% 정도 물로 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51kg 정도가 지금 제 몸에 물로 있을 텐데 요거의 1%면은 520ml 정도밖에 안 돼요. 생수병 500ml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양만 제 몸에서 빠져나가도 제가 엄청나게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님은 저보다 체중도 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500ml보다도 덜 빠져도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요 정도 500ml 정도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면 단순히 1%만 부족해도 갈증이 나니까 물 드세요 보다는 그러네요. 1% 생각보다 엄청 적구나. 내 몸이 체중이 이러니까 나 이 정도 마셔야겠네. 400ml 마셔야겠네. 500ml 마셔야겠네. 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도 주변 분들한테 물 좀 많이 마셔 라고만 말하면은 맞는 얘기지만 실천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거다. 직접 같이 내 몸무게도 다른 사람 몸무게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하면서 재미도 얻으면서 이런 수분 섭취의 중요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면요, 이 더운 여름철일수록 이 꾸준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수분 섭취,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를 공감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다음 스텝은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네랄의 중요성은 이렇게 이스프링 강의 외에도 뉴트릴라이트 강의에서도 워낙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고 또 공부하시고 또 전달까지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에 속하는 게 바로 또 미네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미네랄 사실 물 외에도 식사를 하시거나 과일을 드시거나 야채를 드시거나 아니 뉴트리엔트를 섭취하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물로서는 미네랄을 꼭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고 이런 것들은 소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30분 내로 다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흡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자주, 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찌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량이더라도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우리는 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네랄 대표적인 거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칼슘입니다. 뼈 튼튼, 세포막 강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미네랄이죠.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주고요. 효소를 활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여름철에 더 중요해지는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 신체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고요. 근육활동 강화부터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트륨과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게 칼륨이죠.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포 내의 균형을 맞추고 또 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미네랄 들어있는 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체크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여름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여름의 특성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덥죠. 더워요. 덥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그늘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선선해지니까요. 근데 이게 웬걸? 우리나라는 더운 거 플러스 뭐도 있다? 습도도 높아버려요. 야, 이 습도가 어찌 보면 조금 더 귀찮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꿉꿉합니다.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람 입장에서는 덥고 습하다 보면요, 불쾌하고 좀 기분도 꿉꿉해지고 하는, 그렇게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 다른 말로 하면은 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세균과 박테리아, 또 뭐 바이러스, 이러한 녀석들은요, 이 여름철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따뜻하죠. 습기, 물기 축축하죠. 어우, 번식하기가 너무 좋아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라 하면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 그래서 중중중 날아다니다가 우리 뭐 몇 년 전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기에 기생하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막 펼치는 게 바이러스. 세균은 바깥에서도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몸 안에 들어와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인데, 여름철에는 이 세균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왜냐? 이런 뉴스 참 많이 나오죠. 식중독 조심하세요. 뭐 식중독 환자가 뭐 단체로 발생했다더라, 이런 뉴스 같은 거요. 최근 5년간 이런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뭐 여름철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덥고 습한 계절인 여름철에 이런 식중독의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식중독이 왜 감염이 되나를 살펴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식재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또는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 식중독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더라라는 걸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말 그대로 좀 배탈이 나고 뭐 당염이 걸릴 때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뭐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보면요, 이제 리더님들은 공통점이 보이셔야 돼요. 설사를 한다고? 배가 아프다고? 구토한다고? 그러면 평소보다 내 몸속에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 또 무슨 말을 하죠? 약 처방도 해주지만 뭐 많이 마셔라? 물 많이 드세요.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 설사하면, 토하면, 땀 더 많이 흘리면 평소보다 수분 배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가시죠. 네. 네. 수분 보충 중간중간. 수분 보충까지 하는 좋은 강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식중독의 증상까지 알아봤으니까 이 식중독을 그럼 예방을 잘 해야 할 겁니다. 6대 수칙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손 잘 씻어 주십시오. 그 다음 식재료 같은 거 잘 익혀서 드셔 주십시오. 그 다음에 끓여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식비료 같은 것들 잘 교차 사용되지 않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또 세척, 소독 잘 해주시고요. 또 음식물, 식재료 같은 것들 보관하실 때 보관 온도 같은 거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리더님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3번입니다. 3번. 3번 지금 끓여 먹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물을 끓여 먹기라고 나와 있어요. 물을 끓여 먹어라. 잠깐만. 난 그럼 정수기 쓰는데 정수기 써도 물을 끓여 먹어야 되나? 이거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료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시에서 공유하는 자료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불특정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파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이런 수칙들을 얘기를 했다면요, 조금 더 우리는 구체화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스프링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요, 내가 이제 물을 드시려고 이렇게 퍼시를 돌려서 물을 떴습니다. 그 물 굳이 안 끓이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프링 쓰시면요, 굳이 물 안 끓이셔도 돼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리더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종종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어요. 강사님, 제 주변에 지인이 우리 거 정수기 쓰는데도 물을 좀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우리 거 여름철 좀 끓여 먹는 게 필요할까요? 그럼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끓여 드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좀 응대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할까? 결국 끓여 드시는 분이 왜 끓여 드시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면 쉽게 저는 응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지금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도 물 끓여 마셔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정수기 물이 정말 막 세균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름철에 방금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세균 번식도 빠르고 쉽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안심하고 싶어서, 다르게 말하면은, 과연 이 물 괜찮을까라는 조금 악의는 없지만 좀 그런 의심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의심이 해결이 된다면, 의심이 확신이 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면은, 굳이 물을 끓이는 행위도 안 하셔도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여름철에 더더욱 안심하실 수 있는 UVC 기술력이 들어가 있죠. 조금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UVC 기술력 덕분에 박테리아부터 바이러스까지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물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구님, 여름철에 물 끓여 드시려고 하면요. 그쵸. 조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죠? 네, 저희 거 같은 경우 UVC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또 우리 물 끓이려면 얼마나 좀 번거로워요. 물 끓이는 또 주전자 같은 거 필요하겠죠. 끓이면서 또 열기 나오니까 덥죠. 그 끓인 물 또 바로 못 먹잖아요. 끓었다 보니까 식혀야 되죠. 시간도 걸리겠죠.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 하실 필요 없이요. 우리 UVC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비활성화 살균한 좋은 물 드시면은 편하면서 안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결국 그분은 이 물을 조금 더 안심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자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보면요. 이런 더운 여름철일수록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관리 더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웨이의 이스프링 제품은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좋은 물의 조건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이죠. 우리가 옷을 사러 가실 때도 이왕이면 요즘 좀 트렌드에 맞고 유행하는 거 사실 거예요. 굳이 유행 지난 옷을 구매하진 않으실 거예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좀 TV에 나오는 게 뭐지? 좀 유행하는 음식 뭐지? 디저트는 뭐 있지? 이런 것들 찾는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먹고 입는 이렇게 즐길 거리만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정수기에서도요 트렌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게 이슈였다면은 요즘에는 요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어떤 물질들을 걸러내는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라고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면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걸러져야 될 물질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 하면 이제 잔류이약 물질까지 말하는 업체도 제품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신경 쓴다 하면은 과불화 화합물까지도 말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러도 꽤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 두 개, 세 개를 다 걸러낼 수 있다라면은 정말 트렌드에 맞는, 즉 시대에 맞는 정수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요,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화불화물, 전칠종 NSF 여과 성능 검증, 잔류의약물 역시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받은 그러한 정수기로 탄생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는요, 바로 E3 카본 필터 덕분인데요. E3 카본 필터, E스프링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해서 E3 카본 필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 E3 카본 필터는 어느 정도까지의 여과 능력을 보이냐면요, 무려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무려 국내도 아닙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 최다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거를 수 있다는 걸 NSF에서 인정을 해준 그러한 정수기입니다. 혹시 리더님들 네이버에 우리 아메이나 이스프링 같은 거 검색 자주 하십니까? 네, 저는 또 제 담당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검색을 해봅니다. 네, 며칠 전에 굉장히 반가운 기사가 하나가 떴죠. 세계 최다 오염물질 제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다, 정수 능력이다 이러면서 이스프링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네. 혹시라도 아직 검색 안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한번 검색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E3 카본 필터 아까 제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 가지냐면요. 첫 번째는 프리필터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앞면에서 큼지막한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 단계이고요. 모래, 흙, 녹물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프리필터를 거친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는요. 디펜스 가드라고 해서요. 뭔가 디펜스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이 나죠. 디펜스 가드에서 가장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물질은 많은 이제 영상이라던가 뉴스라던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좀 걸러지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자신 있게 이스프링 소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 이스프링은 무려 그 미세 플라스틱을 99%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우시죠? 근데요, 단순히 수치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 99%의 제거 능력을 어디서 인증을 받았냐? 우리 어찌 보면 수처리, 정수처리계의 끝판왕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어떤 학생이 99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칭찬해줄만 해요. 근데 A 학생 그랬는데 B 학생은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99점을 맞았어요. 그럼 A 학생과 B 학생 둘 다 99점 잘한 거는 맞는데 굳이 누가 조금 더 잘하냐를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수능에서 99점 맞은 친구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같은 99점이더라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냐, 그게 결국에 그 인증 기관의 공신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NSF라는 기관은요, 한국을 넘어서 미국 사람이 보든 중국 사람이 보든 일본 사람이 보든 프랑스 사람이 보든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이 NSF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신력과 힘을 가진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단계인 디펜스 가드까지 거친 물은요, 마지막 단계인 카본 블럭 필터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카본 블럭 필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오염 물질이 이 단계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본 블럭 필터, 중금속부터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던 잔류의약 물질, 과부하물까지도 여기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잔류의약 물질, 신종의약품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무려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을 검증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플 때 증상이 좀 심하다 보면은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이런 항생제 또 너무 우리가 몸에 많이 섭취하다 보면 또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몸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다 나와서 안 먹는 약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이런 약들 평소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마 평소에는 그냥 집에 놔두고 있다가 좀 집안 정리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모아서 폐기를 한다거나 버리거나 하실 텐데, 정석으로 버릴 때는 약국에 반납을 하는 게 정석으로 폐기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조금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싱크대에 버리거나 변기통에 버리거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 버리신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받아내는 지구 입장에서는 A도 버려, B도 버려, C도 버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번씩만 버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구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이런 약물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올해만 그러냐? 아니죠. 1년 전, 2년 전, 10년 전, 몇십 년 전부터 그래왔을 거고 또 지금도 그럴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강이나 하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생태계를 오염한다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다시 인간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셔야 하는 이런 물을 마실 때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 자체부터 매번 마실 때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물 못 마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아이한테 줄 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이 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신종의약품을 19종에 대한 여과성능까지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있나 조금 살펴보면요. 뭐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벤조일 에코닌까지 이름도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대를 전공하시거나 뭐 의대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일상생활에서 약물 이름을 들을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 강의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삐삐 기억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라도 기억을 하자. 앞에 설파를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파. 지금 꽤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이 설파가 붙은 물질들은요, 뭘 의미한다? 항생제를 의미한다, 항생제 성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다 리스트업해서 기억을 하시긴 너무 어려우니까 설파가 붙는 거 항생제 성분이라고 그랬지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성분까지도 거를 수 있는 그런 정수기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항생제 성분을 넘어서 어찌 보면 불멸의 화학물질이라고도 알려진 과물화 화합물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NSF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과물화합물,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의약 물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된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과물화합물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지인들도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리더님들의 경우는 이제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과물화합물이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과물화합물은 약간 좀 낯선 그런 화학물질로 기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익숙치 않았을 뿐, 낯설 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는 화학물질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팅 프라이팬이죠. 네. 우리 코팅 프라이팬, 뭐 코팅 벗겨지면 바꾸세요, 버리세요라는 이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코팅이 벗겨지면 왜 바꿔야 되지? 왜 버려야 되지? 를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코팅 벗겨지면 왠지 그 안 좋은 물질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정도를 우리가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어떤 물질이 나오고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벗겨지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잘 맞아요. 그 물질이 과물화합물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가 과물화합물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과물화합물은요 하나의 특정 물질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타민도 뭐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과물화합물도 과물화합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말 수많은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이런 물질들은 걸러져야 해라고 선정을 해놓은 그 항목들이 NSF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P4와 P4스를 시작을 해서 추가 하위 5종까지 선정이 된 건데요. P4와 P4스가 대표적으로 선정이 된 이유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하물, 물론 한 번 섭취한다고 갑자기 뭐 꾀꼬닥하고 암이 걸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량씩이더라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니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량이더라도 아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잘 여과가 된 그러한 정수기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물 NSF에서 현재 인증하고 있는 전 7종에 대한 성능을 모두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E3 카본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요 E3 카본 필터만 보셔도 야, 우리 정수기 진짜 괜찮네. 빨리 물 한번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E3 카본 필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왜냐? E3 카본 필터를 거쳤는데 여기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완벽하게 비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은 물질들도 있더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프링의 뭐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요 그 특성상 물리적인 필터링으로 제거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UVC, 이 자외선 살균을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스프링의 UVC는 더욱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프링에 적용이 된 UVC의 이 기술력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면요. 박테리아, 아까 제가 세균이라고 그랬죠. 여름철에 특히나 신경 쓰셔야 한다고 그랬던 이 박테리아의 비활성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살균 능력이 무려 99.9999%의 비활성화 능력을 보이고요. 바이러스 역시 99.99%의 능력을 보일 정도로 여름철에 물 더 끓여 드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안심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UVC가 있다고 이러한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생물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UVC의 파장은요. 265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프링에 적용된 UVC의 파장은 265에서 269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박테리아부터 바이러스의 이러한 성능까지 결과치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이게 아무리 잘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물을 떠놓고 보면은 구분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게 우리 아미 글로벌 본사에서 시험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시험체는요. 아무것도 정수하지 않은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3 카본 필터만 거친 물, 세 번째는 UVC LED까지 거친 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게 되면요. 물기의 색깔이 변할 겁니다. UVC까지 거친 물은 이 색깔이 어느 정도에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아무것도 정수하지 않은 물은 이미 세균이 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UVC까지 거친 물은 거의 스무 시간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 자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설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확실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되셨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셨다면은 우리 아웨이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고화질로 많은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VC LED 기술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 이스프링 대비 뉴 이스프링으로 변경이 되면서 UVC LED가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 램프 대비 25% 정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한번 설치를 하시면 최대 10년 동안이나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오랫동안 또 쓸 수 있는 기술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1년에 한 번씩 폐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환경까지 생각한 그런 제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프링에 적용된 E3 카본 필터부터 UVC LED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좋은 내용들, 맞는 이야기들 그냥 우리 입으로 우리가 좋아요라고만 하면은 누군가는 야, 너네 거니까 당연히 좋다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입으로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은 이런 기관에서 인증받았고요. 이런 기관에서 인증받았습니다. 그런 신뢰성까지 올릴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NSF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관이고요. 이 NSF에서 우리는 4가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42항목, 53, 55B, 401항목까지 4가지의 인증을 받았는데 42항목의 경우에는 맛이나 냄새 같은 이런 심미적인, 말 그대로 가장 정수기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3항목의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이나 중금속, 과부하합물 같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오염물질들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55B 항목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활성화 능력에 대한 인증. 그리고 401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 이약물질 같이 예전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 발견이 되거나 요즘 조금 더 이슈가 되는 물질들에 대한 인증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기본부터 가장 최신에 이슈되는 것들까지 다 인증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NSF뿐만 아니라 미국 수질협회인 WQA에서 발급하는 골드실까지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NSF 인증, 또 WQA 인증은요, 정수기 업계에서는요, 말 그대로 좀 끝판왕 인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자랑할 거리인데, 우리는 WQA부터 NSF까지 이 끝판왕 인증 기관에서 모두 인증을 받았다는 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더 믿고 쓸 수 있는 공신력을 제공하는 그 반증이 아닌가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공신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대비 우리가 또 퍼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스파우, 우리 거위목 있죠? 물이 나오는 길목. 그거 한번 빼서 세척해 주시는 것도 제가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이 스파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뉴 이스프링 기준으로 하면요. 요 거위목 잡고 그냥 쑥 당겨 빠집니다. 쑥 빼시고요. 보울 같은 거 식초 좀 받아 놓으시고 1시간 동안 담가만 놓으세요. 볼일 보시고 TV를 보시든 25cm 라이트 타시든 그렇게 좀 볼일 보고 오신 다음에 꺼내서 헹궈만 주십시오. 그게 세척입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시 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물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 좋은 제품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본사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좋은 한번 물도 환승하세요라는 차원으로 환승워터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프로모션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우리 구형 제품 구형 이스프링을 쓰시는 분들부터 타사 정수기를 쓰는 분들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혜택, 우리 아메이 바우처입니다. 아메이 바우처 10만원권 2매를 총 20만원의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인데요. 타사 정수기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 어떤 것까지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 브리땡이라고 하는 그 주전자같이 생긴 그거 있죠. 브리땡도 포함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기계형 정수기 아니고 브리땡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마케터가 말 그대로 착했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신 분들이요. 바로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 2월까지 설치 기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판매 혜택은 받으면서 설치 기간은 내가 원하실 때 그 기간까지도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달 7월 그리고 다음 달 8월까지 추가 혜택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바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가 1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추가가 됐으니까요. 마케터가 얼마나 이번에 준비 열심히 한지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철 좋은 물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환승워터 보상 판매 프로모션까지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물생활, 맛있는 물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전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